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광복절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독립 지사들에게 표창장과 훈포장을 수여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산 여사는 2015년에 LA에서 이제 별세했어요. 이분의 따님이 한 분 계신데 크리스틴 세라 커디라는 분입니다. 72세죠. 8.15 때 직접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지를 못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국가보훈처가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김영환 총영사가 안수산 여사의 따님 크리스틴 세라 커디 여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그 아들 안필립 선생도 2021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또 이번에 그 따님 안수산 여사도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안수산 여사 1942년에는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드님과 따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 공로를 기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뒤늦었지만 이제 표창장이 안수산 여사의 따님 크리스틴 세라 커디 여사에게 전달된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성국 TV 아침 방송 정론 일치 모두 7곡지 그리고 고성국 칼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 교육감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재 때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또 100여 개 가까운 학교가 수재 피해를 입고 했는데, 바로 그때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는 자가 3일 동안이나 휴가를 가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알려진 일이지만 정말 이런 자가 어떻게 교육감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이라는 자, 10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이화영이라는 자, 이재명이 밑에서 평화부지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킨텍스 사장을 하고 있는 이화영이라는 자 구속됐습니다. 이재명을 향한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분석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수사 속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역시 이 일은 아무리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 한 명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사 속도와 각도가 달라집니다. 예, 이번에 그 논란이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도 그 후폭풍이 아주 거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자막으로 처리했던 자, 이게 일반적인 그 제작 과정과는 달리 국장이 직접 밑에 부장 기자를 건너뛰고 편집자를 불러다가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이 MBC 노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언유착 그리고 이 가짜뉴스 제작 배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TF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TF가 MBC에게 단답형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MBC가 이 정도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방송사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을 겁니다. MBC는 이 질문에 답하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론 일침은 한동훈 장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인터뷰에서 불쑥 튀어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전대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을 전대에 차출한다는 게 뭡니까? 입당시켜서 당대표에 출마시키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과 당정 그리고 한동훈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의 정말 생뚱맞은 주장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그냥 술자리 안주처럼 얘기해 볼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그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라고 핀잔을 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 나왔겠죠. 이 문제 잠깐이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제가 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실 특히 홍보라인의 활동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좀 정리해서 문제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의 홍보는 이 딱딱한 메시지보다는 말랑말랑한 스토리텔링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죠. 메시지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고요. 굳이 따지면 메시지는 문어체 형식이라면 스토리텔링은 구어체 형식일 수밖에 없죠. 왠지 윤석열 대통령의 홍보 라인들은 스토리텔링보다는 메시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마인드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대중과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정론 일침 시작하겠습니다.